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뭔가 사과 영상 올리는 느낌이에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처음인데 이 정치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정치에 되게 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명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 학점은 물론 3점 3.9죠? 마이너스 0.7.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 그 법과 정치 수능 3등급. 확실한 거는 전문가다. 그쵸. 네. 사실 요즘 정치 어때요? 요즘 정치라기보다 이게 또 내년에 총선이라는 엄청 또 큰 이벤트가 있기도 하고 이 정당 특히 그러니까 입법부죠 국회의원들끼리 약간 그런 치고받고 혹은 정부를 좀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형태가 여서야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뭔가 대립각이 많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혐오 정치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총선 기간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남긴 했지만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지 그래도 판단을 해서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좀 더 관심 가져서 총선을 대비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각 진영에서 새로운 이제 뉴페이스들, 원로들도 아니고 사실 그 정계 입성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공통점으로 또 법조계 출신이신 진보 쪽에서는 이탄희 현재 국회의원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게 뭐 저희가 뭐 정치 얘기를 해서 누구 까고 막 어디 편 들고 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유명 스포츠인들 갖고 와서 얘기를 하고 유명 연예인들 갖고 와서 얘기를 하고 똑같아요. 유명 정치인들 지금 각 진영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계 뉴진스, 정치계 이강인. 그렇죠. 이분들이 또 최근에 보면은 좀 간편하게 얘기하면은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각 진영에서 대표 주자들인 것 같아서 또 의지가 되게 강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두 분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국회의원이고 법무부 장관인데 그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나? 잠깐 그래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978년생, 만 44세. 맞습니다. 젊으세요. 그렇죠? 법조계 출신이십니다. 서울대 법대 나오셨고 하버드 로스쿨을 이제 나오셔서 이제 29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판사가 되셨고 판사 생활 하시면서도 막 우수 판사로 막 선정도 되실 정도로 일을 엄청 잘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아봤는지 그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법원 행정처라는 곳이 있대요. 문제 법원 행정처. 거기서 대법원장 다 나오고 그렇죠. 네. 근데 거기로 이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이제 그때 법원 행정처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맡게 된 업무들이 뭐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좀 이렇게 어쨌건 뒷조사하고 좀 냄새나는 그런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관리가 되고 있고 제가 그걸 관리하는 업무도 맡아야 하고 또 일선 판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허위로 만들어낸 논리들을 전파하는 역할을 판사가 해야 되고 판사로서 하면 안 되는 업무를 하게 되는 거에 대해 부담감을 느껴서 정말 상남자예요. 사직서를 내버려요. 사직서가 이제 완전히 수리되진 않았고 다시 이제 그 법원 행정처에서 수원지방법원 다시 발령을 냅니다. 다른 부서로. 이후에는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근무를 하기도 하시다가 2019년도죠. 이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이 나면서 이제 큰 현타를 느끼셨는지 배신감이 엄청 심하게 들으셨다 해요. 개인적으로 지난 2년 동안 너무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좀 마음고생이겠죠 주로. 그래서 사직서를 또 내버립니다. 그래서 근무하면서 두 번의 사직서를 내버리는 거죠. 완전히 판사 법복을 벗으시고 이제 그 공감이라는 비영리 단체에 입사를 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이 되셔서 국회의원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판사 출신 공익 변호사는 이탄희 의원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 금지 멘트 하나만 날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탄희 의원을 지금 쭉 칭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본 사람들은 이 새끼들 진보 빨아 제끼는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그냥 저희 팩트를 지금 언급하는 거고 그래서 다음에 한동훈 또 장관님 한동훈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시작해 주시죠. 한동훈 장관님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입니다. 1995년에 서울대 법대 4학년에 만 22세에 이제 사법고시 합격을 하시고 이제 사법연수원을 96년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됩니다. 다르다. 일단 이탄희 의원이나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둘 다 그 군 관련돼서는 깔끔하신 분들. 법무관으로 잘 활동하셨고 실제로 법무관 활동하실 때 중령을 혼자서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구속을 시켜요. 헌법 대장까지. 이게 정말 그 싹이 다르다는 표현이 아마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한동훈의 칼부림이. 사실 검사 시절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업적이 어마어마하고
실제로 별명이 재벌 뭐 저승사자, 그렇죠. 네. 뭐 대기업 저격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3대 기업인 현대, 삼성, SK의 회장 다 깜빵 집어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현대사에서 되게 이슈가 됐던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 깜빵 집어넣습니다. 레전드네요. 큼직큼직한 걸 다 맡아서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능력이 좋고 엘리트였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지 않을까. 그죠? 네. 그리고 아까 이탄희 의원 얘기할 때 이탄희 의원이 이제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제 사표로 시작해가지고 그쵸. 그 사법농단의 어떤 실체가 밝혀지고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 빌런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랑 임종현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을 실제로 구속시킨 것도 한동훈 그때 당시에 그 사법농단 그 수사팀의 팀장이었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리고 한 2003년 3년 때 처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때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라인을 타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떤 업적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했던 거죠. 그런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알아봤고 그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두 분이 또 확실히 그렇죠.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토스 해가지고 네. 딱 마무리 짓는. 네. 판사여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사표 내면서 이 사건을 이제 수준위로 올렸고 그거를 그때 당시에 검사였던 한동훈 장관이 받아서 그 상황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이제 좀 정치계로 들어오고 나서의 이제 행적들이나 이분들의 어떤 방향성, 정치관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언급을 좀 해드리면은 네. 일단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2020년 21대 국회죠. 그렇죠. 그때 이제 경기도 용인시 정 지역에서 이제 53% 정도 되는 득표율로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국회의원 활동을 시작을 하셨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고 다양한 업적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좀 유명한 것들을 언급을 좀 하면은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삭감하자라는 걸 강하게 주장을 하죠. 사실 이 주장 같은 경우는 언급을 했던 정치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국민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맨날 돈 얘기하는 아깝다, 거. 뭐. 그 이유가 사실 가구당 평균 소득이 연평균 소득이 6,300만 원 가량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되는데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사람들이 국민이랑 너무 갭 차이가 큰 환경에 살면은 헤아릴 수 있냐? 민생 모르지. 민생 모른다 말이 안 된다. 절반으로 깎아서 똑같은 입장이 돼 봐야지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절반을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신 거고요. 근거도 참 예쁘게 잘 되신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뭐 국회의원들이 받는 그런 특권들이 있을 거고 연금이라든 항목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왔을 때 지금 국회의원들이 받는 모든 돈, 월급, 뭐 특권, 연금 이런 게 다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건데 자기 월급을 자기가 정하는 게 웃긴 게 어딨냐. 제3의 기구에서 정하도록 하자. 뭐 국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제3의 기구에서 국회의원들 그런 특권들이나 그런 거를 정하는 방법으로 가자라는 얘기도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쇼맨십이나 포퓰리즘으로 하는 어떤 정책이 아니라 본인이 얘기할 때 그 어떤 배경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스텝까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진짜 그 엘리트구나 그런 맞아요. 생각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면은 이제 대통령 뽑는 과정에 있어서의 개혁이 좀 이제 많이 필요하다. 일단 먼저 대통령 나이 제한 그만 폐지하자. 지금 40세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이제 잠깐 TMI면은 처음 40세 정해진 게 1919년 그 상하이 임시정부 헌법 제정할 때 생겨난 거라고 해요. 이게 엄청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40세 제한. 손을 안 댔구나. 손을 좀 안 대다가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개헌안 때 넣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부결이 되면서 개헌이 안 됐고 이제 40세 제한을 좀 풀자. 좀 더 기회를 많이 열어둬야지 왜 40세 제한을 왜 걸어두냐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라고 하죠. 이것도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고 있고 많이 됐었는데 이제 그냥 1등만 뽑히는 게 아니라 1, 2등 해가지고 다시 둘이서만 다시 결선을 해야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 제도를 택하자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장점으로는 이제 그 후보자의 그 정당성을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국민 입장에서도 더 면밀하게 그 후보자를 볼 수 있고 또 분명히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이 더 들겠지만 그만큼 합리적이다. 가성비보다는 이제 더 정당성이 더 부여가 되는 거죠. 예. 주장하는 정책들이 맞냐 틀리냐를 저희가 언급하고 싶진 않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그쵸. 뭔가 노력을 졸라 한다.
일을 진짜 열심히 한다라는 음.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 맞습니다. 부분이. 또 한동훈 가면- 장관님 좀 이야기를 네. 좀 해주시죠. 좀 균형을 좀 맞춰야 돼요. 살짝 지금 약간 여기 이러는데 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제 오른손 들어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일단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공직자로서의 어떤 인성을 많이 보여준 사례가 많아요. 물론 이게 뭐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띄워준 걸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제가 찾아본 걸로는 의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산을 씌워준다든지 차 문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시를 합니다. 앞으로 본인 차 문을 본인이 열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고 또 FBI를 방문해가지고 뭐 거기도 수사 미국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가는 찰나에 네. 그때 우리 퍼스트 클래스로 가지 말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돈 아껴가지고 다른 거 더 쓰자, 다른 예산 더 쓰자 뭐 그런 식으로 깔끔하고 좀 청렴한 잘하는 거다라고 하기 웃긴 건데 이 당연한 것들을 못 해왔었으니까. 근데 그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하자라는 말인 거죠 사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김예지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이 눈 앞이 좀 안 네, 보이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뭐 피아노 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무장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의원님 법무부 장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의원에서 굳이 얘기 안 했겠죠. 앞에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언급한 거는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사실 맞아요. 네, 하기 쉽지 네.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박수치만큼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섬세함이나 이런 배려가 굉장히 보기 좋다. 맞아요.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최근에 또 소년심판이라는 그 넷플릭스 작품으로서도 이슈가 됐는데 요즘 좀 축복소년들의 어떤 범죄들이 많이 늘고 있고 문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축복소년 그 나이가 현재 만 14세인데 그거를 13세로 낮추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주장하는 바고. 실제로 13세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축복소년을 낮추는 거랑 동시에 얘기한 게 청소년들의 교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면서 저 밑에 김천에 우리나라에 소년교도소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맞아요. 김천에. 네,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 이제 특히 수도권에 이제 인구가 마음이 밀집되어 네. 있는데 부모들이 못 보러 오고. 부모들하고 그 유대감이 떨어지면 또 맞아요. 얘가 그 정서 발달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서울 쪽에 있는 교도소 하나를 소년 교도소로 바꾸고 소년수가 김천에 있게 되면 가족들과 유대가 끊어지고 면회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봤고 그런 차원에서 저기 바로 이 남부 교도소에 저희가 3월부터 일부를 소년 교도소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만델라 소년학교라고 애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해 나가서 법무부 직원이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 반이 교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요. 그 뭐 교도관 이런 분들이겠죠. 근데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그분들 중에서 그 교사 어떤 자격이 있으신 분이 많은데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커리큘럼으로 애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을 그래. 시키겠다. 이거 말고도 뭐 이민 관련된 것도 그렇고 굉장히 저는 몰랐는데 법무부에서 또 이런 업무를 많이 하는구나. 담당하는구나 많이 알게 하죠. 되고 업무가 엄청 많죠. 네, 그만큼 그런 부분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장관으로서. 네. 네, 그거 보기 좋습니다. 그런 게. 둘 다 뭔가 최근에 못 봤던 느낌의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좀 그렇잖아. 최근에 못 봤던.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네. 그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둘이 또 한 번 붙습니다. 몇 번 있었을 거예요. 막 법사위랑 뭐 국회 대정부질문 뭐 이런 걸로 통해서 그런 특히 둘 다 법 쪽의 분들이시다 보니까 부딪힐 게 많아요. 대화가 잘 돼 그래도 둘이. 아니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의원님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의원님 저 이 법원 출신이시니까 더더욱 잘 아시겠지만 대화가 수준이 맞으니까. 그렇죠. 사실 여기서는 또 감론하게 일박이 많긴 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야당 의원들하고도 이제 많이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많이 이게 까내림을 당하기도 하고 많이 설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말이 너무 이렇게 싸가지가 없다, 가벼워 보인다 이런 말도 하지만 확실한 건 논리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억까하시는 그런 야당 의원들한테 좀 잘 받아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논리가 붙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탄희 의원 앞에서 이제 좀 잘 못, 약간 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살짝 주춤하는 네, 느낌. 그런 모습이. 근데 그래서 보기 좋아요. 왜냐면은 단순히 그냥 서로 막 정당 까고 막 억까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정말 정책적인 얘기. 장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전 이런 것 때문에 이랬습니다. 이런 뭔가 각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토론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두 분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제 추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컨텐츠를 한 채널이나 그 신문사 보면 안 된다. 편향적인 사고가 박히게 된다. 정치적 사고가. 특히 처음이라면은 쫀득쫀득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 나눠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하게. 혹시나 저희 그런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잘못됐거나 혹은 이건 이런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이게 또
이렇게 더 나은 컨텐츠가 될 것 맞아요. 같으니까 댓글 많이 문제- 달아주시면 네, 이번 주 이렇게 정치 이야기 해봤고 다음 주도 또 유익하고 또 재밌고 그런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가벼운 걸로 볼까요? 다음 주는 조금 오늘보다 가벼운 걸로. 네. 힘들다. 아무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